우리 혈액을 맑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아까 8가지 중에 양자파동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양자파동수를 해박칼슘에 넣었습니다. 제가 양자파동수를 알게 된 것은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4년이 됐네요. 양자파동수는 평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노학자, 지금 85세 되셨네요. 그분이 40세에 부인을 잃고, 부인을 암으로 잃고, 너무 아파하다가, 그러면, 내가 화학자인데,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연구를 시작해서, 제가 그 노태성 박사를 만날 때는 그분이 양자파동수를 40년 연구했을 때 만났습니다. 해박칼슘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분을 뵀어요. 그분을 뵈서 양자파동수를 그 노태성 박사님이 저희한테 기꺼이 제공을 해줘서 양자파동수가 지금 이제 해박칼슘에 같이 이제 들어가서 해박칼슘은 즉 양자파동수입니다. 양자파동수는 제가 양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표시는 뭐예요? 세포의 파동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가 불편해지면, 즉 머리가 불편해진다. 머리가 가끔 어지럽고 머리가 막 띵하고 이런 것은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겠죠. 그럼 머리에 어느 부위가 이상이 있을까요? 머리에 세포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세포는 왜 이상이 있느냐? 세포의 파동이 현저히 약해졌기 때문에 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해놨어요? 양자파동수, 세포의 파동을 높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의 파동이 약해지면 뇌 이상이 오는 거고요. 내려와서 눈 동자가 우리가 시력이 자꾸 저하되고 그 백내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눈의 파동이 약해져서 눈이 불편해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오면 심장도 뭐예요? 심장도 파동으로 뛰잖아요. 발딱발딱 이렇게 뛰는데 심장도 파동이 약해져서 병이 오고요. 우리 인체의 어떤 모든 기관이 파동이 약해졌을 때부터 몸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파동이 약할 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박칼슘을 설명드리면서 양자파동수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표현한 것이 뭐예요? 세포의 파동을 높이고 이렇게 써놨어요. 즉 뇌가 불편하면 우리 해박칼슘이 뇌로 가서 뇌세포의 파동을 높여주고, 눈이 불편하면 눈에 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눈에 있는 모든 세포의 파동을 높여주고, 그런 역할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체 세포의 파동을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금도 평택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면 너무나 많은 상식이나 지식을 얻고 오는데, 그래도 우리 지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 파동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는 거는 우리 지사장님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건강은 내가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장님들은 지사장님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사장님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서 노태성 이렇게 치세요. 노자, 태자, 성자. 그러면 그분이
40여 년 연구한 업적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정보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들은 꼭 한 번씩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파동을 높였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물 입자를 작게 하여 클러스터 48Hz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물을 먹죠. 물을 먹는데 그 물의 사이즈는 클러스터 120Hz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우리 몸은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심지어 뼈도 머리카락도 손톱도 우리 인체의 구성물은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사이즈는 60Hz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물은 사이즈가 우리 세포의 사이즈보다 배가 큽니다. 즉 세포는 60이면 우리가 먹는 물은 120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바칼슘은 클러스터가 48Hz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너지가 가득 찬 해바칼슘은 드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온 몸의 세포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뇌에도 눈에도 코에도 입에도 식도에도 오장육부에도 드시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아주 고기능의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양자 파동수 원액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건지는 우리 이제 그 단톡방이나 주문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 즉 제가 한 50ml나 100ml씩 정도로 드릴 건데요. 이 물의 기능은요. 100ml를 가지고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먹는 게 뭐예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죠. 아침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쌀을 씻고 이렇게 밥솥에다가 뚜껑 닫기 직전에 그냥 제가 드릴 양자파동수를 그냥 밥물에다가 칙 하고 한 번만 뿌리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밥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한 번 칙 뿌린 그 양자파동이 밥 전체로 퍼집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밥이 달라집니다. 밥이 양자밥이 되고 밥이 양자파동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 지금 화면에 설명드리고 있는 파동을 높이고 입자를 작게 하는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국, 먹는 거 뭐예요? 밥, 그 다음에 국을 끓이실 때도 거기다가 한 번만 끓이시고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할 때도 칙 하고 한 번만 끓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양자 음식으로 바뀝니다. 그런 추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더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미스트를 이제 칙 하고 뿌리고 칙 하고 뿌리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100ml의 양자파동수가 50ml, 30ml 쓰면 반밖에 안 남죠. 반밖에 안 남았을 때 집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깨끗한 물, 그게 뭐 생수도 되고, 또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수기로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직접 수돗물을 거기다 담지는 마세요. 가능하면 생수 또는 정수기에서 정수기로 거른 물, 그것을 100ml 중에 50ml를 사용하고 다시 거기 50ml를 채워 넣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만 보너스로 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주세요. 원적에서는 저희가 이 제품을 생산할 때 귀사문석이라는 아주 고순도의 옥도를 물이 통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 개선을 통과할 때 이 물이 똑같이 원적 개선이 방출되는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밑에 화면이 이제 뜨겁게 바뀌었잖아요, 인체가. 그래서 우리가 몸이 36.5도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해박칼슘을 드시면 몸에서 열이 나오면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또 저희 제품을 원적외선 그 귀사문석을 이렇게 넣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물을 귀사문석을 통과만 했는데 물 맛이 확실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살이 찐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등산을 다닐 때는 심지어 입구에서 정상을 올라가도 땀이 안 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어느 날 해박칼슘을 이제 먹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봤더니 입구서부터 막 몸이 확 이렇게 열이 나고 땀이 나는 것을 제가 직접 바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해박칼슘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체온이 지금쯤 정상으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36.5도로요. 체온을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체온이 다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원적외선 귀사문석 옥돌이 해주는 거고요. 네. 자연 수소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칼슘을 만든 지 2010년도에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갑자기 수소수 하고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소수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회사도 많고요. 수소수를 만드는 정수기, 생성기, 발생기 등등 이런 회사가 지금 많이 있어서 수소수를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수소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여러분 수소수는 물 속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칼슘이 아까 말씀드렸죠. 미네랄 중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네 가지의 미네랄은 우리 몸을 환원시키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환원시키는 가장 좋은 물이 수소수입니다. 그 수소수가 우리 원자 기호로 1번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그런 원소인데요. 수소수를 만드는 정수기, 생성기, 발생기는 정수기 안에 필터에 지금 말씀드린 환원 미네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네 가지 미네랄을 볼 상태로 만들어서, 동그란 우리 은당 같은 볼 상태로 만들어서 그 정수기, 수소 정수기 안에 필터에 볼 상태의 미네랄을 넣어놓고 물이 거기를 통과할 때 H, 수소하고 O, 산소가 떨어지는 역할을 미네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정수기나 생성기나 발생기들은 주 역할이 미네랄이 물속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분리시키는 기능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을 때 철하고 철하고 비하고 이렇게 마찰을 하면 여러분 철이 벌겋게 녹슬죠. 똑같이 칼슘도 마그네슘도 칼륨도 금속입니다. 금속. 그래서 물속에 칼슘이 물속에 수용성 칼슘이어서 물속에 칼슘이 들어있을 때 그 칼슘이 수소와 만나면 환원이 되고요. 환원. 자기를 지켜주고 누가? 수소가 지켜주기 때문에 칼슘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물속에 있는 산소는 흡착을 하고 반대로 물속에 있는 산소는 자기를 녹슬게 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수소는 잡아 당기고 산소는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박칼슘은 칼슘수잖아요. 미네랄이 많이 녹아져 있는 물이어서 미네랄이 물속에서 수소는 잡아당기고 산소는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해박칼슘은 그냥 수소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pH 표를 보셨죠? pH 표를 보셨는데 우리 몸은 어디 심장은 7.4, 혈액은 7.2, 기타는 7인데요. 우리 해박칼슘은 pH가 1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수소수냐? 즉 광물질, 아까 말씀드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물속에 녹아 있을 때 물에 있는 수소를 잡아 당긴다 했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녹아 있을 때 강알칼리여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 7일 때, 8일 때는 수소수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수소 용존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pH 9, 10, 11, 12 이렇게 강한 알칼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수소를 흡착하고 산소를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pH 9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제품을 먹어라, 알칼리 술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박칼슘은 pH가 10이어서 자연으로 수소가 생성되는 수소 용존량이 발생하는 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수의 효과는 너무너무 1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전후에서 수소수라는 개념이 사람들 입에 오르기 내리기 시작했는데 수소수는 뭐예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몸속의 염증을 배출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네랄이 부족해서 칼슘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서 병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포가 막 이렇게 떨어야 막 진동이 있어서 막 세포가 수축 이완을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세포가 건강해져야 활성산소도 없어지고 염증도 없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저는 말을 쉽게 하고 있지만 뭔가 먹어서 뭔가를 우리가 좋다는 것을 드셔서 그 드신 것이 정말로 우리 몸의 세포까지 들어가서 세포를 활성화하고 세포 속에 있는 염증을 빼준다. 그 염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와 우리 몸의 물이 수소와 산소. 그러면 수소는 환원시키는 물질, 즉 염증을 배출해주는 물질. 반대로 산소는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물이잖아요. 활성산소가 물입니다. O예요, O. 산소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칼슘이 흡착하고 있는 수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만날 때 염증은 O예요, 산소예요. 그러면 수소가 해박칼슘이 수소수예요. 그럼 염증에 들어가서 산소하고 만나면 다시 H하고 O하고 결합됩니다. 결합되면 다시 물이 되죠, 원래대로. 그럼 그 물을 계속 세포 속을 들락날락 하면서 세포 속에 있는 염증하고 결합이 돼서 물이 돼서 계속 내 몸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이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박칼슘은 몸속에 염증이 어디에 있든 그거를 계속 시납으로 빼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사님들이 아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어디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데, 혹이 있는데 빨리빨리 안 없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얼굴에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나고 뽀부지가 나고 어딘가 염증이 생기면 그게 염증이 그냥 물 녹듯이 사라져서 없어질까요? 염증은 딱딱합니다. 종양, 근종 다 딱딱합니다. 몸속의 염증이 계속 이제 딱딱해진 거예요. 특히 암세포는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딱딱해요. 심지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그러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염증, 종양, 근종, 암을 해마칼슘이 그 딱딱한 거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 딱딱한 염증을 계속 가서 터치를 합니다. 계속 가서 터치를 해서 그게 결국은 말랑말랑해진 염증이 어느 날 터져요. 그래서 이 대장염 또는 전립선염 또는 뭐 자궁의 근종 이런 것들이 터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염증 자체가 그냥 어느 날 말끔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1cm다 2cm다 혹이 있다 그러면 해박칼슘이 들어가서 그 염증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터져서 어느 분은 혈뇨로 어느 분은 이제 이 피부로 어느 분은 이제 대소변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대소변으로 빠질 때 이제 그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꽤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님, 저 갑자기 소변에 막 피가 나와요. 그럼 그 피는 뭘까요? 아, 염증이 터져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 지사님들이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 소변에 계속 피가 나온다. 지금 나왔어요. 두세 시간 후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 날도 나왔어요. 이거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마칼슘을 드시고 몸속에 염증이 터져서 배출될 때는 딱 한 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으로 피가 나온다. 그럼 소변에 시뻘건 소변을 보고 걱정되죠. 갑자기 이거 뭐지? 그런데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소변을 볼 때는 그 혈뇨를 봤을 때보다는 한 7, 80도 연하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소변을 볼 때는 정상적인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아마도 어느 부위에 있는 염증이 터져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증상인 듯 합니다 라고 말씀드려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소변 볼 때마다 그렇게 혈뇨를 보면 그거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아까 클러스터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의 사이즈를 보여드린 겁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우유, 210Hz, 수돗물, 생수, 세포, 해박칼슘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 어느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박칼슘 어디 가서 강의하면 그래요. 뭐 해박칼슘 원병통치네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해박칼슘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만병통치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물이 만병통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 좋은 물은 뭐냐? 미네랄이 풍부한 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 두 번째, 물의 입자가 작은 물.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지만 아마 실제 크기는 이거보다 작을 것 같은데요. 우유, 수돗물, 생수, 세포, 해박칼슘 이렇게 물의 크기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표현한 건 뭐예요? 세포보다 작죠. 세포보다 작기 때문에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세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세포에 파동을 주는 거고요. 세포가 수축 이완하는 것을 돕는 일을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뒤에 효능 효과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물이 만병통치다. 그러면 물이 만병통치의 조건을 가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에 미네랄이 풍부할 것, 물이 입자가 작을 것, 이 두 가지 성립을 가지고 있는 물이 만병통치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첫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8가지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종합 미네랄 수, 양자수, 환원수, 나노, 버블수, 수소수, 알칼리수, 원적외선수, 산화질소수 이렇게 물에 대한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고문헌에도 보면 좋은 물을 먹어야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잖아요. 저 뭐예요? 백두산에서 화산이 터져서 그 지구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화산을 화산에 분출하면서 우리나라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백두대간 어디든 파면 정말로 명수, 좋은 물, 어떤 물인가요? 게르마늄수, 또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 그 왜 게르마늄수가 나오고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이 나오고 그 설악산 같은데, 지리산 같은데, 우리 속리산 같은데 그런데 물은 왜 좋을까요? 저는 지구 속에 있는 에너지가 백두산을 통해서 한라산을 통해서 나와서 그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광물질을 통과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는데 그 물은 저 생각에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든 먹을 수 있는 물이 천지에 널려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시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 8가지 아까 지금 물의 클러스터 얘기했잖아요. 이 물은 스며들면서 그 광물에서 에너지를 다 받으면서 결국은 에너지를 받은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은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그리고 입자가 작은 물. 이것은 천하의 명수. 아까 말씀드린 글자 그대로 혹시 만병통치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볼게요. 환원수예요. 환원수는 뭐예요? 아까 미네랄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은 환원 물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환원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내 몸을 환원시켜주는 물. 그것은 아까 미네랄 중에 네 가지 미네랄이, 즉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네 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을 환원시키는 미네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은 맑은 물이지만 헤바칼슘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8가지 기능을 하는 물이면서 그 물 중에 한 가지 기능이 우리 몸을 환원시키는 물이다. 그런데 단어만 환원수가 아니에요. 저희 이 헤바칼슘은 그냥 즉시로 우리 몸을 환원합니다. 즉시로. 그것을 이제 제가 긴 세월 동안 헤바칼슘을 드시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고 하면 환원시키는 힘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손바닥이 보이나요? 네, 이 손바닥에, 손등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커피를 끓이려고 하는 포트에 있는 물이, 그 100도로 끓고 있는 물이 여기 쏟아졌어요. 쏟아지면 우리 세포가 손상이 되죠. 데이죠. 물로 화상을 입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칼슘을 여기다 갖다 들이부으면 그냥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휴지, 물티슈 또는 뭐 이렇게 그 부드러운 면 수건, 손수건 조그만 거 이런 것을 손바닥에다가 한 두세 겹, 물티슈는 꽉 짜세요. 물을 꽉 짜가지고 물티슈 한 3장 정도를 손등에 이렇게 대인 부위에다 올려놓고 칼슘을 이렇게 축축하게, 칼슘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정도의 물을 그 물티슈에다가 부어놓고 대인 부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칼슘 수가, 헤바칼슘이 대인 부위와 대인 피부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작용을 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15를 기억하세요. 15분 15분을 이렇게 축축하게 대인 부위에다가 접촉시켜 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얇게 천천히 아주 약하게, 요거는 접촉을 잘 하게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했다가 15분 있다가 딱 물티슈를 떼버리면 데이지 않은 상태로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환원수, 무슨 환원수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 물들이 보통 pH가 7.5, 좋은 거는 8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바는 pH가 몇이라고요? 10. 그래서 아까 또 이제 그 8가지 기능을 하는 물, 그래서 데이면 바로 거기다가 칼슘으로 이렇게 스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행을 하다가 또는 어디 가서 부딪혔거나 또는 뭐 울퉁불퉁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경우 가끔 이제 있는데요. 이제 차에 타고 내릴 때 동승자들이 문짝에 손가락이 끼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똑같아요. 화상을 입었을 때 티슈로 15분 담그는 것처럼 어디 가서 부딪혀서 아프면 그 자리에 똑같이 물티슈 두세 장 접어서 거기다가 칼슘을 적셔서 이렇게 탁 부딪힌 부위 거기다가 이렇게 15분 대고 있으세요.
그리고 떼면 안 부딪힌 상태로 아무 증상도 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중에 이렇게 보행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발목 부위도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서 발목 부위도 약할 때 발목이 접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접질린 것도 똑같아요. 칼슘을 그냥 가방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휴지도 괜찮아요. 티슈도. 그럼 그 티슈에 몇 장 겹쳐서 거기다 칼슘을 축축하게 적셔서 접질린 부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대고 그것도 15분 이렇게 붙여 있다가 떼면 접질리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즉 걸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인 것도 환원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힌 것도 부딪혀서 그 부위가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도 이렇게 대고 있으면 환원이 돼서 안 아프고 길 걷다가 접질리면 접질린 상태에서 똑같이 거기다 15분 대고 있으면 안 아프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칼슘이에요. 칼슘 드시잖아요. 드셔요. 이렇게 드셔요. 드실 때 입에 한 모금 넣고 음, 음, 5초나 10초를 가글을 하세요. 그리고 삼키세요. 그러면 손등은 화상이에요. 근데 우리 입 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상황이. 입 안에 우리가 하루 세끼 또는 간식 또는 뭐 기타 음료 뭐 커피 뭐 이런 거를 계속 우리는 계속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먹었을 때 안 좋은 것들 일단 요리를 하면 고기를 굽거나 뭐 하면 거기 어쨌든 화학물질이 들어가죠. 그럼 고기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반찬을 먹거나 어디 가서 음료수를 콜라 사이다를 먹거나 할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안 좋아서 입 안에 세균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데인 것도 환원이 되고 부딪혀서 상한 것도 환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때 그냥 칼슘을 입에 넣고 꿀떡 삼키라는 게 아니고 입 안에서 약 5초 가글을 하고 삼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입 천장부터 부터 잇몸 사이사이를 칼슘이 접촉을 하겠죠. 접촉을 하면 지금껏 설명했던 수소수가 하는 역할, 8가지 물이 하는 역할을 입 안에서 5초, 10초 일을 시키고 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 안부터 환원이 되겠죠. 그 입 안이 환원되면 뭐가 환원이에요? 입 안에 있는 세균이 다 없어지고, 입 안에 있는 염증이 다 없어지고, 염증이 없어져야 여러분 잇몸이 이가 흔들흔들 하면 빼야 되잖아요. 씻고 가면 흔들흔들 하면 빼라 하잖아요. 근데 왜 빼요? 잇몸이 약하니까 그 잇몸에 있는 이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환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원. 잇몸이 다시 탄탄하게 환원이 되면 그러면 흔들흔들 하는 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저는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일을 하나 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앞니 이 앞니 두 개가요 근육이 무너져 버리면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요. 앞니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가 다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 찌꺼기가 끼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입 안이 환원되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던 이가 자기 자리에 고정되게 딱 있고, 그러면 여러분 65세는 65%가 잇몸이 망가졌대요. 그러면 70은 70%, 80은 80%. 그래서 우리가 이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어떤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 삼겹살, 뭐 고깃집 가서 고기를 열심히 구워놨는데 그거 고기를 입에 갖다가 잘근잘근 씹어서 육즙의 맛까지 다 씹어서 먹어야 이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65세 이상 분들이 65%가 잇몸이 망가졌어요. 70%, 80%.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음식을 제대로 이에서 씹지를 못하니까 영양이 우리 대충 씹어서 넣으니까 위에서도 장에서도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씹고 삼키니까 금방 밥을 먹고 돌아서도 허기지는 거예요. 허기.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먹으나 말아였기 때문에 또 입으로 들어오라고 영양분을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효과가 있지만 해바칼슘은 대다수의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가 잇몸이 튼튼해지는 게 첫 번째예요. 네. 자, 그럼 다음 화면 볼게요. 네, 바로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해바칼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있는 물의 효과, 물의 기능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치아 건강이잖아요. 네. 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가 하나 부러져 가지고 성건이죠. 이걸 임플란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치과 가보세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뭐예요? 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잇몸 질환, 신경, 세균, 염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뭐 치아 건강 얘기 나왔으니까요. 하나 또 중요한 말씀 해드릴게요. 자, 치통. 이야, 치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치통은 못 참잖아요. 그래서 치과 가요. 그러면 치과 원장 선생님이 뭐라 해요? 선생님 잇몸 신경 치료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요거 죄송한데요. 요거 치아 건강 요렇게 몇 페이지 넘어가면 신경 사진이 나와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네. 요 신경 사진이에요, 요게. 그럼 신경이 이렇게 우리 머리서부터 신경이 발끝 손끝까지 이렇게 신경이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가 잇몸에 치통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잇몸 안에 신경이 너덜너덜해졌거나 끊어지기 직전이거나 끊어졌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치료는 뭐냐면 이가 치통이 온 이유는 뭐냐면 신경이 건강치 못해서 떨어진 신경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어진 신경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다시 자기 위치로 가려고, 즉 다시 붙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통증이에요. 그러면 치과에서는요 신경 치료해 드릴게요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끊어진 신경이 막 이어지려고 하는 역할을 못하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양쪽을 길게 신경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간극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넓어진 신경끼리는 붙으려고 하는 행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박칼슘은 뭐예요? 칼슘을 열심히 드실 때마다 입 안에서 5초, 10초를 각을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칼슘은 뭘 해요? 신경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진 신경이 막 붙으려고 신호를 주는 게 통증이면 칼슘은 들어가면 이 신경을 이어줘 버려요. 이어주니까 그 극심했던
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칼슘은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치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잇몸에 끊어진 신경, 건강치 않은 신경을 건강하게 해주고, 잇몸 질환, 세균 염증이 없어지고, 이 잇몸 여기도 근육이죠. 근육이니까 근육을 만들어주니까 입 안이 아까 65%의 어른, 70%의 80%의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누구나 이 입 안이 건강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 튼튼해지고 입안에 세균이 없어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이가 튼튼하게 박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기도 잘근잘근 씹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보세요 김치 깍두기 뭐 우리 반찬은 다 씹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못 씹으니까 노인이 되면서 급격히 영양 실조 영양이 불균형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만 건강해져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 대신 우리 주사장님들이 그런 감사 전화를 이제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다음. 보세요. 뼈도요. 뼈 때문에 전화도 많이 와요. 근데 뭘 먹어도, 어,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금방 숭숭숭숭한 내 뼈가 이렇게 어밀저밀하게 밀도가 좋아지는 그런 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첫 화면에 우리 해방칼슘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순도, 수용성, 이온칼슘. 그러면서 세포보다 작다. 그러면 여러분 뼈도 세포잖아요. 네, 뼈도 세포잖아요. 근데 우리 칼슘을 먹었더니 요 뻥뻥뻥뻥 구멍 났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칼슘은 미네랄은 섭취해서 칼슘을 보충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중에 약국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미네랄 제품들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칼슘 한 3개월, 5개월에 5개월 동안 드셨더니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가서 골밀도를 검사해 보니까 골밀도가 훨씬 좋아졌어요. 라는 경우가 해바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지만 정형외과에서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정형외과에서 골밀도가 현저히 나빠져 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처방하는 칼슘으로는 3개월 드시든 6개월 드시든 1년 드시든 이렇게 화면에서 본 처럼 골밀도가 좋아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비자 님들이 저요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 칼슘을요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골밀도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해박칼슘 먹으면 혹시 좋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머님 3개월은 너무 빠르고요. 한 4, 5개월 또는 5, 6개월 드시고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골밀도가 좋아져서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표로 진단한 그것을 어떤 분은 사진 찍어서 보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뭐 6, 70은 젊은 거잖아요. 60, 70, 80, 90 누구나 드시는 분마다 이렇게 뼈가 튼튼해집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면이 근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근육을 강화하는 이유를 전 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물. 어, 우리 세포보다 작다. 그러면 근육이 30대, 40대, 40대부터 근육이 한 해에 근육이 1%씩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인 기준을 65세 보잖아요. 65세가 돼야 정부에서 주는 연금도 받고 심지어 뭐 전철 뭐 무료 패스도 받고 하잖아요. 그럼 65세부터 노인이다. 그러면 65세는 이미 3, 40%, 많으면 4, 50%가 근육이 소실된 거예요. 근육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근육은 왜 빠져나갔을까요? 예, 칼슘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65세, 70세, 80대신 분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어디부터 약해질까요? 심장. 심장부터 이 심장 박동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순서대로 해볼게요. 무릎, 허리, 심장, 위, 소장, 대장, 전립선, 요실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해발을 먹었더니 드셨더니 무릎이 편해졌어요. 허리가 편해졌어요. 심장 내 부정맥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평생 소화 안 돼서 꺽꺽거리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좋아졌어요. 소장, 대장,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소변 보는 게 불편했는데 해결이 됐어요. 요실금 오줌이 샜는데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무릎, 허리, 심장, 위, 소장, 대장, 전립선, 요실금 여기 표기 안 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칼슘이 부족해서 미네랄이 부족해서 칼슘이 부족해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뭔가를 먹어도 세포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세포가 활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머리부터 머리에도 뇌세포잖아요. 뇌세포 근육 그죠? 뇌세포 근육이 망가지고 여기 귀 여러분 귀도요. 이 속이 다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근육이 무너지면 이제 뭐 이명 등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이것도 근육이고요. 맞죠? 여러분 여기도 근육이잖아요. 여기 턱 한때 여성분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턱을 사각턱이 된 것을 삼각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턱은 젊었을 때 턱은 V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턱이라고 해요. 볼도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처지니까 어, V라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디귿 라인으로 바뀌잖아요. 이 볼 근육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목부터 여기 팔목 위에 여기부터 배부터 허벅지부터 이게 다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무릎 허리는 종아리, 허벅지, 등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 허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소한의 운동 우리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만 해도 종아리, 무릎, 허리 등에 근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생길 수 있는데 필수는 뭐냐? 필수.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필수 해바처럼 세포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영양을 넣어줘야 되고요. 근육이 생기려면 칼슘과 단백질을 필수로 드셔야 돼요. 단백질. 그런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미네랄, 칼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백질은 신경 써서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박칼슘은, 무너진 신체를 다시
세포부터 활성화시키니까 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뭐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니까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심장, 위, 소장, 대장, 전립선, 요실금.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한다고 생기는 근육인가요? 심장을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위가, 소장이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그럼 뭐예요? 중요한 게 칼슘이 뭔가가 들어가서 내 세포를 파동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내 안에, 인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뭔가가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야 오장에도 육부에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립선 비대, 그 전립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립선도 근육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처져요. 처지니까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늘어지니까 요로를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오줌은 막 마려운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요? 편하게 다시 전립선을 환원시키면, 늘어진 전립선을 해바가 들어가서 세포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다시 탱탱하게 해주면, 이렇게 지그시 처진 근육이 요로를 압박을 안 하니까 소변이 편하게 나오겠죠. 그죠? 네. 또 지금은 그 반대죠. 소변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그것도 뭐예요? 방광에 있는 오줌을 잡을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바는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의 기능 때문에 인체 내에도 근육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실금은 어떤 경우까지 되냐면 찔끔찔끔하고 새는 거는 금방 됩니다. 서너 백만 먹어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줄줄 샌다 라는 거는 심한 거잖아요. 근육이 아예 무너져 가지고 오줌이 생기면 그냥 나가는 거고, 생기면 그냥 나가고. 근데 그런 사례에 있는 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대표님 저는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고 줄줄인데 저도 될까요? 그래서 됐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 아끼지 않죠. 네. 여러분 번듯한 집안체가 중요할까요? 번듯한 내 몸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내 몸의 건강이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뭘 먹었더니 내 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오장육부에 근육이 생겨서 뭐 불편한 게 싹 없어졌어. 이러는 제품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해바는 정말 잘 만들어진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표기한 무릎, 허리, 심장, 위, 소장, 대장, 전립선, 유실금. 네. 심지어 이 뭐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 부정맥. 부정맥 환자들은요, 엄청 불안해해요. 우리 지사님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잘 때, 심장이 퍼드득 퍼드득 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눈 뜨고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요, 뭐죠? 그 심장 부정맥 잘 안 나요. 근데 우리 해바는 어떻게 해요? 잘 낫게 해드리잖아요. 왜?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물이고, 입자가 작고, 파동이 있고, 세포 속에까지 들어가서 세포를 파동을 주고. 그럼 심장이 부정맥은 뭘까요? 심장이 힘이 없어서, 힘이 약해져서 심장이 펄떡 뛰는 힘이 약해지니까 펄떡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펄떡. 또 다시 이완될 때도 버버버. 그러니까 그 심장을 가진 본인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해결이 되니 열박하시면 참 대단한 놈 아니에요? 네. 다음 볼게요. 신경 전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환원수 얘기를 할 때 읽어볼게요. 넘어져서 아픈데, 다쳐서 아픈데, 수술해서 아픈데, 교통사고 나서 아픈데, 이런 것들이 아까 뭐예요?
근육도 다치고 신경도 다치고 세포도 다치고 다쳤잖아요.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해마는 근육만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예, 신경만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근육, 신경, 혈액 다 관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아까 부딪혔을 때, 심지어 교통사고 났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28살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그냥 쓰지도 않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저기 가던 속도로 가다가 이 무릎 이하 발목이 절단이 났어요. 병원에 가서 뼈를 쪼각쪼각 해서 다 맞춰놓고 이제 수술 다 하고 뼈는 회복이 됐는데 신경이 회복이 안 되니까 쩔뚝쩔뚝 걷고 그리고 우리가 올 여름도 이제 덥겠죠.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 에어컨을 못 켜고 자동차에 아무리 더워도 자동차 에어컨을 못 켜고 왜냐하면 이 자동차가 친 그 부위가 차면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칼슘을 먹기 시작했어요. 6개월 먹었답니다. 6개월 먹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어느 날 침대에서 내려와서 걷는 모습이 달라졌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너 이제 쩔뚝거리는 게 거의 없어졌네? 그랬더니 아빠 그러게요? 그러면 물어볼게. 너 교통사고 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회복된 것 같니?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아빠 90%는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걔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얘는 축구가 평생 이제 한 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동네에 조기축구 나가서 볼 차고 그러는 아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통사고 후 통증.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해서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수술한 자리는요. 이렇게 이제 카드 쬐잖아요. 카드 쬐 자리는 지금 아까 그 젊은 아이처럼 막 겨울 돼서 막 날이 추워졌거나 또는 막 비가 오려고 막 압이 낮아졌을 때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막 통증이 와서 아주 기분 나쁜데 어느 날 그래요. 선생님, 대표님, 저요 수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 통증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네요. 없어졌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슘이 내 몸에 신경을 회복시켜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0년, 15년의 경험상 넘어져서 아픈 것도 없어지더라. 다쳐서 아픈 데도 없어지더라. 수술한 자리의 통증도 없어지더라. 교통사고 나서 온 통증, 후유증도 없어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겉에 상처인가요? 수술한 사고나 교통사고나 상처는 속에 있는 상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신경도 이어져서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또 여러 분야 우리가 신경이 손상돼서 또는 날 때부터 신경이 약해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도 아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시중에 있는 칼슘을 여태까지 살면서요. 약국에 가서 칼슘을 사먹었더니 통증이 없어졌어. 이런 분 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칼슘은 고순도, 수용성, 이온화시켰기 때문에 신경까지 전달이 되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네. 피는 엄청 중요하죠.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죽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죽는 건데 보세요. 피가 아까 약 알칼리 혈액은 몇이라고 했어요? 7.2. 7.2를 유지하지 못하면 피가 산성화되고 산성화된 피는 혈전이 생기고 피가 떡지게 돼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끝 발끝은 맨날 시리고 저리고
지간하고 이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피를 알칼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피를 빨리 알칼리로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줘요. 피를 빨리 알칼리로 바꿔서 피가 고피, 적혈구, 백혈구, 물이잖아요, 물. 피도 물이잖아요. 그러면 작은 물, 물보다, 세포보다 작은 물을 해박하시면 계속 넣어줘야 피가 여러분, 입자가 큰 피가 잘 다니까요. 입자가 작은 피가 잘 다니까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작은 피가 잘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요. 고속 그 도로 휴게소에 잠깐 내려서 쉬고 있는데, 교회에서 야유회 가나 봐요. 교회에서 차가, 아줌마들을 내려놓더니 그 아줌마 둘이 내 뒤에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난 내일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하러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여러분, 이 해박칼슘은 한 병만 두 병만 드셔도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뭐냐면 이 손목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손가락으로 가는 피가 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탁했기 때문에 손목에서 손으로 가는 핏줄이 막혔거나 또는 피가 떡졌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인데 내가 뒤 돌아서, 죄송한데요, 어느 분이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인 본인은 여자잖아요. 내가 남자가 말을 시키니까 조금 경계도 하고 이러는데, 같이 대화하던 분이 얘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정작 본인은 경계하는데 그 상대편에 있던 여자분이 그렇게 정말 되는 거예요. 해주세요. 그래서 차에서 칼슘을 한 병 갖다가 들여서 이걸 어떻게 드시면,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못 가던 피가 이렇게 빨리 갈 거니까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좋다 말도 없고, 이분은 그래요, 주세요, 내가 이 친구 먹게 할게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먹었으면 낫을 거고, 그죠? 예. 그런데 피가 약 알칼리로 pH 7.2로 빨리 바뀌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체의 피가 칼슘이 없으면 뼈에 있는 칼슘을 피로 가져가요. 그래서 피로 가져간 칼슘이 적정량만 가져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게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혈관벽에 흡착이 돼요. 달라붙어요. 그게 석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칼슘 많이 먹으면 석회 낀대 그래요. 그거는 반대입니다. 칼슘을 못 드셔서 뼈에 있는 칼슘이 녹여져서 피로 가서 석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죠. 그러니까 해박칼슘을 열심히 드셔야 산성화된 혈액이 알칼리로 바뀌고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적당해지고 그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심장을 들락날락 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하게도 기특하게도 해박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 벽에 흡착된 석회도 녹여서 버려줍니다. 네, 그건 많은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세포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해박칼슘 강의할 때 첫 단어가 뭐였어요?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었어요. 근데 이온 칼슘이 전기예요,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세포의 핵에 플러스 이온, 막에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여러분 N과 S 자석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탁 잡아 당기잖아요.
그 식으로 여러분 세포에 해박칼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의 기능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세포에서. 그래서 세포의 핵에 플러스 이온, 막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해서 세포 속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막 잡아당기고 밀고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것이 세포가 이렇게 세포에 파동을 주는 거예요. 그 파동 때문에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몸에 칼슘 농도가 적당할 때, 즉 우리 몸의 칼슘은 99%가 뼈에 있습니다. 그리고 1%만 혈액과 세포에 있습니다. 그 1%의 세포 속의 칼슘이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다는 거 많이 드세요. 그죠? 홍삼도 드시고, 모두 드시고, 그 드시는데, 그 홍삼의 기운, 또는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의 기운, 미네랄의 기운, 단백질의 기운, 우리가 좋은 거를 막 정성 들여서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의 기운이 어디 들어가야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세포 속에 들어가야. 그래서 우리 해박칼슘은 세포 속에 넣어줬다가 세포가 이렇게 흡착해서 수축 이완을 열심히 하게 되고 세포의 영양을 배달해줘서 세포가 건강하게 되고 이 세포가 수축 이완을 계속하면서 세포가 건강해지죠. 그죠? 세포는 단백질만 먹습니다. 아미노산. 세포가 막 영양분을 먹으니까 세포가 건강해지겠죠. 그럼 그 건강해진 세포가 이렇게 크면서 계속 커질까요? 아까 첫 시간에 별이 생겼다가 초신성이 됐다가 터졌다 했어요. 그럼 세포도 똑같이 이렇게 막 커지다가 우리 몸의 세포,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세포도 여러분의 세포 속에 칼슘 농도만 적당하게 맞춰주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세포가 성장을 하면서 그 세포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포가 영양분이 없어서 세포가 칼슘이 없어서 수축 이완을 못하는 게 세포가 죽는 거고, 그럼 세포는 왜 죽었어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럼 우리는 해바는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을 세포보다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포 속에 지 맘대로 편안하게 들락날락 하면서 세포 속에 오염된 물질, 심지어 방사능 물질까지도 잡아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해박칼슘입니다.